자, 김건희. 숨 쉬는 것조차 거짓말인 김건희. 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말미에 판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김건희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딱 하나 했대. 판사가. 네.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도 김건희는 거짓말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 장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정재욱 판사고요. 김건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다. 반 클리프 목걸이 받으셨냐?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그때도 목걸이 받은 적 있나요? 아우, 안 받았습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한 거야. 야, 마지막까지 거짓말해? 야, 그만하자. 접어라, 접어. 이거야. 내 표현으로는 접어라, 접어. 그래서 4시간 만에 끝난 거지. 아, 굉장히 일찍 끝난 건가요? 그렇죠. 접어라, 접어야. 그게 이제 판사 언어로서는 신문 마치겠습니다. 나 같았으면 아유, 접어라, 접어. 그 와중에 자기도 헷갈리는지 누구한테요? 윤영호인가요? 아니면 서희건설이고 누구 어떤 거? 누구 최재형? 이제 이렇게 신문을 마치고 김건희가 이제 구치소로 향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잡힌 게 있거든요. 네. 마지막 사회에서의 김건희의 모습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가방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또 마지막까지 저 거짓말하는 거 봐라. 무슨 말이야? 죄다 거짓말이야. 저 한마디가 다. 에휴, 차 타는 것도 거짓말이야. 자,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고 이제 남부구치소로 이제 대기하러 갔는데 네. 나름 일관된 컨셉으로 저 자꾸 옷도 까만 거에 그렇죠. 네. 가방도 똑같은 거 나왔잖아요. 네. 이상하게 또 나올 때는 꼭 안경을 끼고 나와요. 맞아요. 예. 이상하더라고. 왜 그랬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나름의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서 예. 나올 때는 안경 끼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컨셉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루틴이에요, 루틴. 예. 그러게. 그 뭔가 중간에 휴식 시간에 렌즈를 빼고 안경을 쓰는 것 같아요. 예, 특검 조사 받을 땐 그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었어요. 렌즈로 교체했다, 렌즈를 뺐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나름의 루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구속영장 발부가 됐고요. 지금 수용 번호가 지금 부여가 됐거든요. 네. 4398입니다. 4398. 네, 4398이고 경호 뭐 중단이 됐고요. 네. 경호 중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그샷 찍은 머그샷 다음에 찍었고. 수건, 칫솔, 식판, 플라스틱 수저 등을 받아서 지금 수용실로 이동을 했고 네. 한 6.56 제곱미터라고 하니까 한 2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평 정도. 독방에 네. 들어갔고 너무 넓죠. 넓어요? 넓은 거 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뭐 아침으로는 뭐 어떤 뭐 식빵, 딸기잼, 점심으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만두, 강정 등이 제공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 음. 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는 일생 공짜 좋아하더니 마지막까지 공짜로 집도 공짜, 밥도 공짜, 옷도 공짜 다 결국은 공짜로 해먹고 사는구나 일생. 선풍기 공짜. 그러니까 그런 뭔가 타고나는 게 있나봐. 내 돈 안 쓰는. 일생 공짜 좋아하더니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까지도 공짜로 들어가고 평생을 이제 공짜로 살아야 됩니다. 네. 예. 제발. 아, 윤석열이 3617이고 네. 김건희가 4398. 4398. 아, 이거 외우기가 조금 어렵네. 단순한 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7070 이런 거 좋잖아. 그 정도는 좀 뭐 이거 법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배려를 안 해주네요. 구치소에서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윤석열이 처음 들어갈 때 0010 좋았잖아. 맞아. 좋았잖아. 여기 그렇죠. 좋았잖아. 쓰기도 편하고 어감도 네. 좋고. 네.
요 정도는 조금 그 배려를 해주면 좋을 텐데. 4398. 4398.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김건희가 구속이 됐고요. 김건희는 그 앞으로 이제 그럼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내일요. 이제 특검팀에서 불러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10시에 이제 소환할 것을 통보를 한 그런 상황인데 네. 문제는 통보는 했는데 윤석열처럼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아마 변호인단이라든가 이런 입장이 아마 뭐 오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우리 그 최재형 목사님이 법원에 직접 가셨습니까? 어제 7시 반에 저녁에? 밤에 아니 네. 아침에. 아침에. 그 이제 그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 뉴탐사 그다음에 그 중앙일보 이런 레거시 미디어가 저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미가 그래가지고 관람석으로 꼭두새벽에 제가 잔인하다. 갔잖아요. 그것도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는 김건희 씨가 구속되는 날이니까 저의 감회를 뭐 물어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니 감에는 제가 더 고발한 사람이 더 근데 이제 어찌됐든 뭐 이제 극우 세력이나 이제 그 윤호개인 세력들이 밖에 시위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경호 인력까지도 4명을 대동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교란 작전을 펼친 겁니다. 김건희 측하고 검찰이. 그러니까는 서관에 출두한다고 해놓고 동관으로 왔고 10시 10분에 온다고 해놓고 9시 30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10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KT 특검에 출두할 때는 뭐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기자들이 제 몫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나타나니까 뭐 지하철 개찰구 같은 안으로 쏙 들어가기 전에 잠깐 묵내해서 인사하는 거 외에는 거기서도 포토라인 발언을 안 했고 네. 저는 이제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 매체 기자가 저를 이렇게 동행해가지고 그 이렇게 노트북 같은 전자 그 피켓을 준비까지 했어요. 10개 정도 문구를 김건희 씨한테 이제 예를 들면 보여주면서 문구가 뭐예요? 뭐 이제 죄는 지은 것만큼만 받으면 처벌받으면 된다 뭐 이런 문구도 있고 뭐 살벌한 문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퍼포먼스가 또 실패가 됐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허망하니까 저는 이제 인터뷰 여기저기 하고 그리고 왔죠. 예. 근데 너무 좀 그 만시지탄의 감정은 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란 잔당 세력들, 그다음에 김건희 비호 세력들 이게 엄청나게 또 반격을 가하고 또 나라를 혼탁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심을 오히려 중단하고 오히려 더 우리가 투쟁하는 그런 모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날 본 게 어제 본 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윤석열 출두할 때도 내가 가봤거든요. 그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인데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이 대형 경찰 버스 차벽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완벽하게 차벽이 차단이 됐고 더 많아요. 더 많아졌고 경찰 병력들 그다음에 김건희 씨 승용차가 이렇게 밴에 들어가는 그 샛길 내리는 그 샛길에도 완전히 뭐 버스로 차단해 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김건희 이꼬르 세력이다. 김건희는 한 대통령의 배우자, 말썽 많은 배우자가 아니라 김건희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가 다시 한번 제 눈으로 확인을 했죠. 긴장 늦추면 안 돼. 김건희는 세력입니다. 김건희는 세력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긴장 늦추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욱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평생 진짜 있어야 된다. 나와서는 안 된다. 나와서 안 돼요.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년 후에 나오잖아요. 50년 후부터 바로 또 나쁜 짓 합니다. 나오자마자 나쁜 짓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중독이에요. 중독이고 습관이야. 맞아. 습관이죠. 이게 무조건 합니다. 나오자마자.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지은 죄값만큼만 받으면 된다. 동의해요. 그게 무기징역이야. 그게. 그렇죠. 맞아요. 맞잖아요. 이제 무기징역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옵션은 이제 그
내란 계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관여를 했느냐 여부인데 그것만 밝혀지면 그렇습니다. 되는데 1차로 밝혀진 게 있잖아요. 제 사건.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최재형 목사의 이름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인영이나 계엄 세력들이 최재형 목사를 거기 왜 집어넣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입을 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제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정확합니다. 주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과 김건희는 결코 때려야 뗄 수 없다. 이걸 밝혀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밤사이 김건희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 네. 뉴스부터 정리해 보죠. 구속영장 발부 속보 한 0시 지나면서부터 쏟아졌는데 정확한 구속영장 발부 시간 어젯밤 11시 53분 거의 자정이 다 돼 구속영장 발부됐고요. 예. 김 씨 구속으로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뭐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사유는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는 것 이건데요. 증거 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이른바 이제 나토 목걸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였습니다. 예. 네, 특검은 어제 영장실질 심사 때 김 씨가 그 모조품을 샀다고 주장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반클리프 아펠 진품 목걸이를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진품 목걸이와 그 사돈댁에서 발견한 모조품 목걸이 두 가지를 다 들고 나왔다는 거죠. 특검이 네, 재판정에. 두 개 다 같이 제시를 했고 예. 그리고 진품 목걸이를 내가 줬다라고 하는 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니,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가지고 그거 내가 준 거 맞아요. 라고까지 했으니 네네. 그러면서 그리고 진품도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 해외 순방 갔다 온 다음에 그 목걸이가 문제가 되자 나한테 돌려줬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다 쓴 걸 주면서 진품까지 줬으니 네. 이거는 뭐 핵폭탄급 한 방이 됐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목걸이는 사실 영장엔 적시됐던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 측도 이거는 별건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네. 판사 역시 이건 별건 아닌가라고 묻긴 했는데 예.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계속 거짓말, 그러니까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예. 특검은 이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면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부장판사 역시 김 씨에게 질문을 딱 하나 했는데 이 목걸이 받았느냐 이 질문이었는데 예. 그 앞에서도 김건희 씨가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마 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이제 김 씨는 남부 구치소로 수용이 됐고요. 그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전직 영부인으로서 예우는 이제 모두 사라지고 경호도 모두 중단되고요. 네. 독방 수감이 이뤄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담 교도관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뭐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그 나토 순방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 요 실물이 지금 확보가 된 건데 네. 제가 이제 핵폭탄급 한 방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어제 이제 저희가 오전까지만 해도 그 판매 직원의 증언까지 나왔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오전 상황이 좀 달라졌던 게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을 했다는 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들여보니 2025년 5월 그 대통령 취임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줬고 근데 나중에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돌려받은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특검은 돌려받은 시점을 그 당시 2022년 9월쯤에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제 고발하자 그때 이제 반환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란 거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당시에 그 목걸이 되게 고가인데 왜 재산 신고 안 했냐라고 했더니 지인한테 빌렸다 이랬죠. 그랬더니 민주당이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와 동시에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빠진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선 고발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이제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 얘기를 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빌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즈음에 나한테 돌려줬다.
그래서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그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했다는 거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자수서에서는 이 회장이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좀 알아봐달라 인사척탁을 했다는 것도 인정을 했다고 해요. 자수서에 그 내용까지 써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 부분 이제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주목을 했던 게 그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 어제 오후 이제 베트남에서 입국하자마자 특검에서 체포를 해서 4시간가량의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특검은 이제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인데 이 김혜성 씨는 누구냐면은 그 IMS 모빌리티, 그러니까 대기업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HS 효성으로부터 184억 원 상당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김건희 씨가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상황들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김준일 평론가. 네.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예상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그 서희건설 회장의 자술서가 공개됐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99%가 아니라 100%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 뭐 이런 게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이게 그냥 증거인멸 정도가 아니라 모조품까지 만들어서 바꿔치기를 했다.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이제 의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얘기했지만은 그 조태인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원래 이제 구속 사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장엔 없었어요. 영장에 없었어.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였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그리고 그 명태균 씨, 이제 그 저기 그러니까 뭐죠? 공천 개입.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이제 통일교 건진법사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없었는데 이거는 특검의 승부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에 김건희 쪽에서 반발은 했지만은 이제 법원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증거 인멸이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굉장히 빌드업을 그동안 잘 해왔다. 여기에서 한 방에 이제 보내기 굉장히 김건희 쪽에서 좀 당황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자수서까지 나오면서 근데 이게 일부러 영장에 안 넣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빵 제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이게 진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 넣고 영장에는 못 넣고 있었는데 이 보도가 나오고 반클리프 직원의 제보가 방송국 제보가 있었고 그러자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 내고 묘하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어제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전자인지 후자인지 어떤 쪽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판매 직원의 증언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보도가 그저께 나간 거잖아요. 그저께 보도를 보고 그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된 자수서와 목걸이는 사실 막판에 이제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리 가지고 있다가 김건희 씨 측에서 대비 못하게 가지고 있다가 빵 터뜨렸다기보다는 타이밍상 그렇게 된 거군요. 제보자 특히 반클리프 매장 직원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팔았어. 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게 그 기사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주말 사이에 서희건설이 본사를 폐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게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서희건설 압수수색에 특검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희건설 측의 뭐 이건 추론이지만은 이 정도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이거를 기업 전체 리스크로 번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을 하고 사실은 뇌물 공여자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조금 덜해요. 받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인정하고 가는 게 차라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이렇게 뭐 판을 짰다기보다는 이게 상황이 긴박하게 좀 뭐 이렇게 돌아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제 영장 판사가 딱 하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씨한테. 목걸이 받았냐. 그 맨 마지막에 물어봤다면서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최후 진술을 5분 동안 했는데 결혼 이전 것까지 이렇게 다 들춰내가지고 내가 속상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판사가 마지막에 목걸이 받았냐라고 하니 김건희 씨가 받지 않았다. 근데 이게 서희건설에 자수서까지 나오고 다 뭐 지금 모든 정황들이 다 이제 맞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결정적이었다. 김건희 여사 구속. 이거는 근데 세 분 다 예상하셨죠? 저는 어제 4시간여에 끝났다는 게 이게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4시간. 결정적인 건 어디서 왔다고 보세요? 결정적인 거는
이미 그 세 개의 그 아마 범죄 혐의 이걸 갖고서 많이 논란이 있더라고. 제가 이제 검찰 오래 해본 사람이라든가 여러 법조인들한테 했더니 좀 엇갈려요. 어떤 분은 도이치모터스의 경우에 과연 그 이제 공동 정범까지 갔는데 왜 그 주범을 비롯해서 전부 사실 그 다 집유인데 다 집유기 때문에 거기 결정적으로 지금 이게 도이치모터스가 그럴 뜻은 해 보이는데 실질적인 어떤 그 영향력은 힘은 약하다. 약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 그다음 이제 명태균 그 저 핵심은 뭐냐면 이걸 또 정치 자금법으로 걸었는데 이제 상식 일반적으로는 흘러나온 건 다 공천 개입이잖아요. 근데 결국 형사적으로는 이 공천 개입 정황이란 건 어려운 거고 대신에 결국은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았다. 요거에서 정치 자금으로 걸었는데 그 여론조사를 이제 뭐 들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뭐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갖고서 접근을 한 것이 과연 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결국은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그 자수서 그게 결정되었다. 요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자. 왜냐하면 판사가 물어본 게 딱 한마디 아니에요. 목걸이 받으셨냐 요거잖아요. 요거를 물어본다는 게 판사 근데 또 이랬어요. 별건 아니냐 지적했단 말이에요. 별건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도 물어봤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니 판사님의 행태가 모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별건인데도 질문을 하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을 판사께서 보이셨다. 저는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특검이 좀 급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결정적인 거를 결국 구속영장에는 적시를 못하고 그 저 심사 단계에서 들고 왔잖아. 헐레벌떡 들고 온 것 같은 인상을 줘요. 그러니까 영장을 한 며칠만 늦게 쳤어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내란 특검이 지금은 큰 건을 한 거예요. 내란 특검은 어쨌든 전 대통령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특검끼리 경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뭐예요? 김건희 여사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이게 내란 특검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구속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결정적 스모킹건이 채 나오기 전에 했다가 지금 나오니까 그냥 들고 가서 판사한테 별건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늦게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추가 설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언론에 흘렸죠. 언론에 얘기했죠. 결국 이제 그 여론도 좀 형성이 되죠.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특검이 한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특검의 정치학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뭐 영장 발부를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서 그 뭐랄까 이게 운명에 갈렸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강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자수서라는 건 처음 봤어요. 자술서도 아니고 가끔 있어요 자수서. 있나요? 자수할 때. 어쨌든 이게 없었더라도 그러면은 구속이 됐을. 저는 그래도 구속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800쪽이 넘는 어떤 검찰이 특검이 증거를 제출을 했잖아요. 의견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하고 그 와중에 김건희 씨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락가락했던 것들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됐을 거라고 보지만은 그 결정적인 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증거 인멸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는데 단순히 말을 이렇게 침묵하거나 말을 그냥 바꾸거나 그게 아니라 모조품을 갖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알리바이오. 오빠의 장모 집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처음부터 이거는 조작한 거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집에다 놓으면 오히려 너무 의심받으니까 뭔가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갖다는 거 이런 거가 판사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심하게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확신을 줬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는 대한민국의 가장 최강의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최강의 입만 열면 거짓말. 그렇죠. 본인도 뭐가 진실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본인이 과거부터 뭐 허위 경력부터 해서 다 이른바 구라로 점철된 인생인데 비방 용어입니다. 아 그래요? 구라는 아니에요? 김구라 씨면 어떻게 TV에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김구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되는 대로 다 말했고 반클리프 목걸이의 실물과 서희건설의 자수서가 없었어도 이미 구속 사유는 충분했다. 특히 윤여곡 씨, 정지원 씨, 문고리 권력 등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특히 샤넬백, 건진이 준 다이아몬드 2, 샤넬백 관련돼서 계속 진술이 바뀐다든지 진술이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사실은 실물이 확보가 된 걸로 보여요. 서희건설의 자수서와 실물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실물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숨기려고 숨기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서희건설이 역시 털면 나오니까 다른 것도 불안하니까 일단 빨리 자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자. 자수하고 광명 찾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입장 선회를 하면서 실물을 제시했고 예. 서희건설이 감추려고 하면 저기 어디 현장에 숨겨두면 못 찾죠. 그걸 묻으면 땅에 묻으면 모르죠. 그렇죠. 뭐 목걸이 작은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반클리프 목걸이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제외됐었는데 예. 실물이 나오면서 이제 특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거 받았어요? 이건 너무 뻔한 거잖아요. 예. 거의 100%잖아요. 준 사람이 제가 줬어요. 자수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실물도 나왔는데. 그래서 실물까지 있고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마지막에 그 전에 거짓말을 이제 청구 사유에 있는 거짓말을 다 듣고 청구 사유에 없는 거짓말을 그냥 아 이분이 정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나 물어본 것 같아요. 예. 받았어요? 아니요. 아 이분은 절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게 어제 이제 판사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강찬우 의원처럼 처음에는 나오니까 이건 사실 별건은 맞거든요. 별건이죠. 이거 별건인데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변호인들도 반발하고요. 별건이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안 물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물었단 왜냐면은 말이에요. 근데 영장실질 저도 들어가 보면 판사들이 되게 많이 물어요 피의자한테. 왜냐면 기록을 다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저 검찰 측이랑 변호인 측 얘기만 듣고 기록 있던 거 갖다 놓고 하는 거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피의자한테 많이 신문이니까 그야말로. 예. 근데 하나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딱. 그 얘기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물어보는 순간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영장 담당 부장이라도 기각을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저 거짓말이나 그러니까 증거인멸 민주당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보면 본인들 수사할 때 보면 다 별건 털었다고 해요. 근데 네. 별건이 보면은 이게 형식상으로는 별건인데 실제로 연관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본인들은 자꾸 뭐 먼지떨이니 별건이니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왜 그럼 별건이라고 판사가 적시까지 했는데도 왜 그럼 민주당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별건은 안 된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범들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을 볼 때는 별건 갖고 그렇게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저는 어제 그거 보면서 그 목걸이랑 자수서 나오는 순간 변호사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정말 등에서 땀 나는 거거든요. 분명히 안 받았다. 난 모조품이다. 엄마 선부자 2010년부터 계속 얘기했을 거거든요. 근데 나왔어. 근데 이게 아마 요럴 가능성 이제 결국은 근데 이제 받아서 쓰다가 뭐 나중에 돌려줬다, 돌려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봉관 회장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노림수라면은 이게 내가 받았다는 의미가 완전히 받아서 내 걸로 만든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잠시 빌려서 했다라든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해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원래 뇌물 같은 거 사건 할 때요. 그렇죠. 받았다 돌려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받으면 받은 거예요. 기수죠. 그 순간 거, 기수가 되는 것이죠. 그럼요. 기수가. 그럼요. 당연하죠. 뭐 형량에서 좀 감안해 줄 수 있지만 받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수예요. 기수.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집에 받아서 사무실에 받아서 집에 갔다가 바로 돌려주는 거 아닌 이상 이건 몇 달 묵혔기 때문에. 자, 근데 그렇죠. 서희건설 이 아파트가 많이 스타이스인가? 예, 스타이스. 예, 뭐 저 유명 배우 H 여배우가 광고를 많이 하는 서희건설 스타이스 그 아파트인데 이게 누구나 다 아는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정도의 건설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지난주에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해서 공개했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에 보니까 서희건설도 나오더라고요. 회장하고 세 딸 다. 이 세 딸이 다 경영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어주 무시무시한 집안입니다. 제가 보니까. 좀 아세요? 서희건설 정체가 뭐예요 여기?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건설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그 전에는 건설업이 아니었는데 아마 뭐 반납을 하고 건설업에 뛰어든 게 2002년이에요. 월드컵 때? 예, 이게 이 시공 능력 기준으로 보통 이제 건설사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110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올해 기준으로 16위예요. 와, 네, 엄청나요. 10배가 어마어마한 경영 능력이네요, 회장님은. 이게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정부 때지만 본격적으로 된 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분 혹시 고향이 어디예요? 이분이 포항. 오, 영포 라인에 들어가요. 영포 라인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뭐 관과 관련된 공사를 많이 했다든지. 관급공사. 그러니까 이게 이봉관 회장이 왜 이거를 자수서를 썼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면 그 영화 부당거래의 검사 이제 류승범이 나오잖아요. 제가 센터를 한번 까드려야지 내가 누군지 알겠어? 뭐 이렇게. 그죠. 건설에서 회장한테 그거잖아요. 나올 게 많은 거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본격적으로 뭐가 수사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나올 게 많은 거고 이게 지금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CBS 그 노컷뉴스가 보도한 건데 그 락천 선생이라고 장모 최은순 씨랑 가까웠던 사람 그 사람의 수첩에 2019년에 이미 서희건설
뭐 회장 이렇게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이면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지금 저희 찾았습니다. 예. 서희건설 나오네. 22페이지인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 달력인가 보다 달력. 그러니까 이제 메모장에 지금 다 있었던 거잖아요. 메모장 달력에.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서희건설 쪽에 이런 정치권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줄을 댔다라는 거고 이게 조금 가장 요즘 최근에 나왔던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초청식, 이제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앞서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양재동 팀이라고 있었어요. 건진법사가 이제 네트워크 본부장에서 해촉이 됐잖아요. 막 논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밀리에 양재동 팀을 만나서 윤석열을 이제 서포트 이건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그 건물을 대준 게 서희건설 아니냐 지금 그 의혹이 있어서 서희건설 건물이 있죠. 그게 이제 그럼 무상으로 대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무데 못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건 서희건설이 사실상 같이 뛰었다라고 보는 거니까 털면 털릴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다 자수하겠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같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서희건설의 경우는 정권마다 줄을 댔어요.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때 도급 순위가 한 5위 정도 올라갔는데 그 전에 도급 순위가 엄청나게 올라간 게 뭐죠? 언제냐면 문재인 정부 때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갈 때 1조 원대였던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이 30위권이었는데 21위로 해서 거의 10단계 이상 올라갔어요. 그건 누구한테 선을 줬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별로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으로 경희대 동문 관계죠. 그리고 자랑스러운 경희 인상을 경희대 동문 회장의 자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수여하는가 하면 2012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원으로 국회의원 당선될 때 꽃다발을 건네주기도 하는 등 원래 재계와의 네트워크가 약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아주 동문 기업인으로 했으면 그리고 정권을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정권과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이봉관 회장하고 친한 그 이분이 포철 2기예요. 포스코 2기야. 동체 2기. 출신이에요? 예, 포스코 출신. 이분이 특이한 게 철강업계로 들어가서 결국 건설업계로 대박을 친 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직접 그래서 그 동기분들, 그 포스코 동기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친화력과 로비력을 끝내주는 친구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포철 은퇴하신 분들 지금 8순이거든요. 8순 회원들 만나면은 밥값 낸다. 그다음에 골프 대회, 포스코 같은 데서 개최하면 공값 공 내주고 뭐 선물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거는 손이 크구나.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부인을 굉장히 챙기는데 부인이 돌아가셨거든요. 추모회를 매년 여는데 지난번의 경우는 여의도 페어몬트 아주 그랜드한 그 별 5성급 호텔에서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인기 가수의 공연까지 이어지는 등 엄청나고 포인트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학연 그다음에 MB 때는 지연 그리고 이 경우 지금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내외하고는 무슨 관계냐 일단 국가 조찬 기도회 회장 자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그 집권할 때 같이 그 기도회 같이 참석했죠. 그런 사실도 있죠. 일단 그러니까 교계 쪽으로 그리고 이분이 가장 특이한 게 서희건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회사는 아니지만 16위고 2조 원 넘는 그 매출이 있어요. 어디서 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매출이 달성이 되냐면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교회 건물을 많이 해요. 이게 좀 특이한데 대형 교회 수주인데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 수주할 때 결국은 원래 교회라는 건 아무래도 재정이 좀 비밀 공개가 안 되잖아요. 어떤 식의 이게 수주할 때 뭐가 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계에 굉장히 영향력과 로비력이 있고 가장 저는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니 이건 바로 그 동기분들 포스코 동기분들한테 들었는데 동기분들과 사석에서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아예 내가 하고 있는 건설업의 특성은 여야 안 가리고 정권 바뀔 때마다 다 치러놔야 된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재미있는 거는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정권의 그 실세로 군림했던 게 아들들 아닙니까? 그분들과의 커넥션 의혹도 지금 있고 저는 그 이분을 만약에 수사를 하면은 이거는 여야 다 안 가리고 다 나와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이게 지금 아주 급상승을 했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게 뭡니까? 남북 평화잖아요. 그때 그래서 한번 떴던 게 지뢰 제거 작업이었어요. 이 회사가 맡겠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 주식이 확 올랐어요. 그런데 그 지뢰 제거 작업이 이제 갑자기 망조가 든 것이 김정은이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 삶은 소대가리 하면서 막 끊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지뢰 제거 작업도 이제 휴전선 안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되지.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냥 사그라들었는데 사그라들었다는 걸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 회장님이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뭐 사실관계는 아직 안 나와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누린
예,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만약에 진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은 정권 안 가리고 나온다. 또 하나 특징은 우리 따님 세 분이 한 분은 이대, 두 분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다 재원들인데 그 사위가 전부 판검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가 지금 결국은 맞사위가 박성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사위가 결국은 지금 이제 목걸이의 대가로 지금 그 사위가 혹여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사위사랑 사위사랑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위 문제로 지금 이미 기소가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힌 평행노래입니다. 이 사위사랑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그렇게 얘기했다. 내가 이제 우리 사위가 문재인 정부 죄송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제 딱 로비를 했다. 대가성 뇌물 공여를 인정한 거예요. 목걸이를. 근데 저도 사실 이상했던 게 박성근이라는 사람이 검사 출신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검사 때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소위 말은 검사장 못했잖아요. 예, 못하고 속리 말은 윤석열 라인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특수부랑 잘 나간 사람은 아닌데. 공안통으로 들었습니다. 예, 잘 나가는 것은 아닌데.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이제 어딜 갔는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때 검사가 총리 비서실장 가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때 이상했죠. 네, 물론 정말 이상해요. 검사가 총리 잘 모르는데. 그렇죠. 네. 검사가 금융감독원장 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총리 비서실장 가는 것도 그만큼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당시 그래서 검사 전성 시대다 그런 지적이 일고 잘못된 인사가 하나 꼽혔어요. 그렇죠.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총리실에? 그랬더니 한덕수 기자들에게 한덕수 총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누구를 정하시든 또는 장제원 의원님이 누구를 정하시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꼭 찝으셔서 박성근 비서실장을 찝으셨다. 그래서 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박산문. 성산문이 아니고 박산문.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한덕수 총리 2022년 6월 28일 정부 세종총사 저한테 3번을 물어요. 그렇죠.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 검사님을 딱 이력서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된 거고 저는 서희건설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옛날 이명박 정권 때는 이른바 박용준, 왕차관 통해서 그쪽과 이제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이 일었었고 뭔가 있었는데 그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영준 전 차관과 가깝다는 얘기를 듣고 덮었다는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어떤 비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희대라는 연으로 가깝게 하려는 제스처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건진이 아마 중간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서희타워 11층에 건진의 양재동 캠프가 있었거든요. 아마 제공해 줬겠죠. 돈은 안 냈겠죠. 그리고 사위를 그 옛날 영화 보면 최민식 씨 나온 영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 검사들에게 돈 갖다 주고 뭐 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지쳐서 자기 아들을 검사를 만들잖아요. 이분은 맨날 권력과 결탁하다가 자기 사위를 검사긴 하지만 썩 잘 나가는 검사는 아니었는데 윤석열 정권 한번 해보자 배팅해서 권력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근데 공짜로 또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JTBC가 보도한 거 그 매장 직원해서 30대 매장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느 매장? 그러니까 반클리프 그 매장 최근에 이틀 전인가 보도를 했는데 30대 같이 보이는 50대가 찰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목걸이 사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누구 선물하실 거예요? 30대 같이 보이는 50대. 이봉관 회장의 비서가 어머니랑 같이 뭐 남자는 잘 모르니까 어머니랑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산 건데 비서실장이 그 날이 언제냐면 2022년 3월 10일이에요. 대선 다음 날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김건희가 명품 좋아하고 보석 좋아하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그러면 이거는 서희건설은 이미 김건희의 취향과 이런 거와 이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건진을 통해서 알았던지 이미 건진 네트워크 본부니까 건진도 거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랫동안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성근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박성근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연이 아주 깊진 않지만 2009년에 대구지검을 함께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을 또 사위도 파악하고 장인한테 전달할 수도 있다.